최고위원회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의 골프 의혹에 대한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동해에서 우리 해군 장병이 죽음으로 차갑게 식어가고 있을 때 대통령은 골프채를 휘두르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비공개 일정이라며 답변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골프 친 게 비공개 일정이라서 어디서 누구랑 몇 시에 쳤는지를 공개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다른 비공개 일정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첫 번째, 비공개 일정이라서 누구랑 언제 어디서 골프를 쳤는지 밝히기 어렵다면 골프를 쳤다는 이야기만 하면 됩니다. 골프 외에 다른 비공개 일정을 하고 있었다면 골프는 치지 않았다는 답변만 하면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의 장병이 차가운 죽음으로 식어가고 있을 때, 차갑게 식어가고 있을 때 대통령은 그 시각에 청와대에서 공개 일정으로 회의를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의 어떤 메시지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이 정도면 골프 친 거 맞지 않습니까? 최혜병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로서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했던 행동들에 비추어 보면 대통령 탄핵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서소문 참사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은 자갈치 회파티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자원 관련 화재가 났을 때는 냉부, 먹방 찍고 있었습니다. 경기도지사 시절 이천 물류센터 화재가 발생했을 때도 떡볶이 먹방 찍고 있었습니다. 하마스의 인권까지 알뜰히 챙기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우리 장병, 우리 국민의 생명은 왜 이렇게도 가볍게 여기는 겁니까? 다시 한번 골프 친 것이 맞다면 명백한 탄핵 사유라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어제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2차 특검 연장 법안을 일방 통과시켰습니다. 3대 특검도 모자라서 2차 특검을 하더니 그걸 또 연장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낯설지도 않고 전혀 이상하지도 않고 충분히 예상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결국 어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법사위에서 2차 특검 연장법을 일방 통과시키는 날 기가 막히게도 늘 그래왔듯이 원희룡 장관에 대해 전 장관에 대해서 압수수색 실시한 거 아니겠습니까? 1년 넘게 조사하고 출국 금지 조치 그렇게 해두고도 혐의 입증 못해서 지금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수사 종료 시점에 맞춰서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일방적으로 2차 특검 연장법을 통과시키는 날 뒤늦게 뜬금없이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이 여야가 함께 노선 검증위원회 구성해서 사실 검증하자라고 제안했을 때 정치적 공격만 하고 정치적 의혹만 부풀리고 그거 거부했던 게 누굽니까? 민주당 아닙니까? 이렇게 혈세를 펑펑 쓰고 아무런 성과도 없는 특검은 3대 특검, 2차 특검, 또 연장 특검 이렇게 밀어붙이면서 많은 국민들이 대다수 국민들이 요구하는 특검 올림픽 공원에서 매일 시민들이 목 놓아 함성으로 요구하고 있는 참정권 회복을 위한 국민특검은 민주당이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검 할 때 민주당 입맛대로 특검 고르지 않았습니까? 지금이라도 야당이 주도하는 참정권 회복을 위한 국민특검 즉각 수용하길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보안수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수 사건은 경찰의 부실 수사를 2중, 3중으로 점검하고 범죄 피해자의 억울함을
방지하기 위한 최후의 견제 장치입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보안수사권 존치를 골자로 하는 피해자 보호선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우리 당이 법안을 낸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보안수사권으로 경찰의 독단적인 수사 종결을 견제하자는 것입니다. 특히 살인, 강도와 같은 흉악범죄, 아동대상범죄, 공익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 이중점검 차원으로 보안수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둘째, 검사들의 직접 수사 범위를 경찰과 공수처에 대한 견제의 역할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검사들이 모든 사건을 수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 공수처, 검찰 등 수사기관들이 서로 견제할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셋째, 검사의 공소취소권을 없애는 것입니다. 검사의 공소취소권이야말로 수사권보다 더 막강한 무소불위의 권한입니다. 경찰도 함부로 수사 종결해서는 안 되겠지만 검사들도 함부로 재판을 취소하지 못하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께 말씀드립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경부고속도로,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의 한미 FTA처럼 역대 대통령들은 때로는 국민들께 사과하고 때로는 국민들을 설득하면서 반대를 정면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평소엔 세상만사, 공무원 술자리까지 시시콜콜 간섭하고 호통치면서 정작 보안수사권처럼 중요한 현안에 대해 철저히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보안수사권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십시오. 대통령이 강성 지지층 눈치만 살살 보면서 침묵을 지키고 애매한 태도를 보일수록 이재명 정부의 운명은 유시민 작가의 말처럼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어제 민노총이 원청교섭 원년을 외치면서 총파업대회를 열었습니다. 노란봉투법의 취지에 맞게 원청교섭 확대를 위한 투쟁에 나선 것입니다. 사용자 개념을 무한으로 확장시킨 노란봉투법의 폐해가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와 민주당은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노란봉투법 해석 지침을 통해 원칙적으로 공공부문은 사용자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산업현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놓고 본인들만 빠져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노사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하자 고용노동부는 단체 교섭 및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노조가 경영에 5만 가지 간섭을 다 할 수 있게 악법을 만들어 놓고도 본인들은 예외, 정부 정책은 예외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부 입맛에 따라 멋대로 법을 적용할 수 있다면 차라리 노란 고무줄법이라고 불러야 마땅합니다. 이처럼 법률의 적용 대상이 고무줄 잣대처럼 모호한 법률은 헌법상의 명확성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지난 9일 대법원은 CJ 대한통운 사건에서 근로조건을 실질적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한다는 사실만으로 원청사의 교섭 의무를 인정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 파기환송했습니다. 이는 관련 판례가 제로가 되었다는 것으로 기존 판례를 입법화한다라는 노란봉투법의 명분이 사라진 것입니다. 노란봉투법은 민주당과 민노총의 추악한 거래로 탄생했고 시행 첫날부터 산업대란을 몰고 왔습니다. 이제 대법원 판결로 인해 마지막 존재의 이유마저 부정당했습니다. 악법은 사라져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독소조항을 폐기하고 교섭 대상으로서 사용자 개념을 명확하게 하는 노조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즘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님들을 가끔 만나면 보안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몇 마디씩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거의 예외 없이 저에게 하는 얘기가 이거 큰일 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라는 얘기를 민주당 의원들이 합니다. 실제로. 물론 뭐 그게 몇 퍼센트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감으로는 상당수 많은 민주당 의원님들이 이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지 여당도 걱정하고 야당도 걱정하는데 저는 사실 좀 알기 어렵습니다. 걱정한다는 것은 결국 그 국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부분을 걱정을 하는 것이겠죠. 실제로 최근에 언론 보도를 하나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경찰 수사관이 피해자 측 변호인에게 우리가 제대로 수사 보고서를 쓰기가 어려우니까 어떤 범죄로 송치를 해야 할지, 어떤 법리로 송치를 해야 될지 피해자 측에서 피해자 변호인이 자세히 써주면 우리가 그대로 넘겨서 기소하게 해주겠다. 이런 사례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사례들이 실제로 이 기사에 언급된 부분뿐만이 아니라 많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대검 통계를 보면 송치된 사건의 45% 정도를, 그러니까 절반 가까이를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통해서 보완해서 기소를 하는데 이제 이 45%에 대해서 검찰의 보안수사권이 없어지면
온전히 경찰 수사 단계에서 완벽한 기소 의견서를 일종의 기소 의견서를 써서 검찰에 보내야지 이게 기소가 되는데 경찰이 과연 이걸 다 감당할 능력이 있느냐라는 데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경찰 피해자 측의 변호인이 너가 왜 억울한지를 자세히 써주면 그걸 그냥 넘겨주겠다.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억울한 피해자를 위한 겁니까? 아니면 경찰을 위한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보안수사권을 박탈하게 되면 억울한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이 양산될 것 같고 대한민국은 유전무죄의 국가, 그러니까 경찰 단계에서 유능한 전관 변호사를 써서 피해자 측에서는 기소를 하게 만들고 또 가해자라면 경찰 단계에서 유능한 변호사를 써서 이거 범죄 안 되니까 아예 송치하지 말아달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국가로 하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검찰의 보안수사권이 검찰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고급 법률 서비스를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변호사를 비싼 돈 주고 사서 쓸 능력이 안 되는 피해자들은 검찰의 보안수사를 통해서 그 고급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이 바로 검찰의 보안수사권인데 지금 민주당 안에 따르면 경찰 단계에서 매우 고급 변호인을 쓸 수 있는 피해자가 아니면 상당수의 사건들이 그냥 묻히거나 경찰 단계에서 종결 처리되는 이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걱정된다는 것을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다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념이 실형을 압도할 때 이런 국가적 불행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꼭 좀 알아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 보안수사권 존치를 주장하는 것은 검찰을 옹호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 게 아니고 사실 국가가 어떤 제도를 두는 것은 그 기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두는 것이 아니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둔다라는 그 근본적인 국가 설계의 철학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피해자 측에서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통해서 고급 무료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이 보안수사권 폐지를 통해서 완전히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그것이 바로 이번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의 본질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한 개를 성인 2명이 계산치 않고 나눠 먹었습니다. 절도범도 상습범도 아니었습니다. 30대 발달 장애인들이었습니다. 피해자조차도 처벌을 원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를 2인 이상 합동에 의한 특수절도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수사는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오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도한 법 집행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절도 사건이 아닙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수성이 고려되었는지, 수사 과정에서 비례성과 상식이 지켜졌는지, 그리고 왜 형사법 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이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검찰의 보안수사권은 경찰을 불신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사법체계를 흔드는 정파싸움, 민주당 멈추시길 바랍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하시길 간청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어제 있었던 청와대 업무보고 현장 지시사항에 대한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술 먹고 노는 것은 좋은데 옆자리에 젊은 이성 앉히지 마라. 이재명의 말이었습니다. 공직기강 확립 방안이 아닌 회식 자리 배치 요령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젊은 이성이 아닙니다. 권력을 사적으로 휘두르고 권력을 통해 술자리를 만들고 권력을 통해 불편한 자리를 만드는 나쁘끄러운지 모르는 권력의 후한 무치입니다. 의자 한 칸을 옮긴다고 해서 권력이 깨끗해지고 권력에 의한 부패가 사라지게 원칙과 기준으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국민이 권력에 묻고 있습니다. 국민이 묻고 싶은 것은 회식 자리, 옆자리에 누가 앉았는지가 아니라 권력의 옆자리에, 권력의 안중에 국민은 있었는지입니다. 대한민국 권력을 쥔 권력자 여러분, 기준과 원칙을 세우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최근 논의되고 있는 반도체 기업 등의 초과 이익을 위한 특별 목적세 등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이제 대한민국을 떠나십시오. SK하이닉스 대한민국 떠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 창업을 준비하는 수많은 청년 창업가 여러분, 대한민국이 아닌 미국에 가서 창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고위원직과 함께 교수직을 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작년에 교수직에서 사퇴했습니다만 대학교 강단에서 10년 이상을 창업을 교육해왔습니다. 만약 지금 제가 이 순간에도 대학 강단에서 창업 교육을 하고 있다면 창업 준비를 하는 학생들에게 대한민국이 아닌 미국에서 창업을 하라고 가르쳐야 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지금 기업이 이익을 내면 정치가 먼저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기업의 수익에 얼마를 나눌 것인지를 정치가 따지고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 지금 AI 시대,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을 하는 시대의 모습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반도체 기업의 초과이익을 사회적 재분배, 심지어 초과이익 환수를 위한 특별 목적세까지 거론하고 있는 모습. 기업을 권력이 흔들 수 있다는 쌍팔년대 낡은 정치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반도체 기업은 로또가 아닙니다. 반도체로 낸 수익, 오늘의 이익을 내면 내일의 연구개발비로 써야 되는 비용들입니다. 미래 세대의 기술 비용입니다. 불황이 오면 불황을 버텨야 되는 기업의 생존 자금입니다. 대한민국 기업들 마음 놓고 기업할 수 있겠습니까? 기업은 수익을 낸 것만으로도 사회적 기여를 하는 집단입니다. 수익을 내는 것만으로도 더 많은 청년들을 채용하고 더 많은 세금을 냅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사회에 기여하는 집단이 기업입니다. 대한민국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어야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도 생기고 미래 기술 패권 경쟁에서 한 발 더 앞서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에 고합니다.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며 정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조만간 도당위원장 등에 대한 선거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아직까지도 당원들의 투표가 아닌 당협위원장들에 의한 대의원제 투표를 진행 중입니다. 과연 도당위원장, 시당위원장을 뽑는 선거에 당원들의 의사가 반영되는지 이것이 지금 현대 정치의 맞는 방향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서둔다면 이번 선거부터 당원들이 도당위원장을 뽑고 당원들이 시당위원장을 뽑을 수 있는 제도로 변경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당원이 주인인 정치, 당원을 위하는 정치, 당원의 의사를 반영하는 정치가 곧 국민을 위한 정치,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정치로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제도가 있다면 국민의힘부터 바꿔나가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주당의 당대표 후보 김보미 전 강진군 의회의장이 지난 12일과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견 발표 무대에서 정청래 김민석 송영길 전 대표를 코앞에 두고 화염병과 짱돌을 들고 싸우시던 분들이 아직도 민주당의 주축이다. 민주화운동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것이 40년, 50년 정치를 독점할 권리는 없다라고 직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민주당을 공정, 민주, 세대교체, 청년, 미래가 모두 사라진 오무정당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당대표 후보 본인이 그런 자가진단을 한 것입니다. 이번 전당대회의 3강, 즉 정청래, 김민석, 송영길 이 세 사람의 공통분모가 무엇입니까? 모두 80년대 학번, 86세대 운동권들입니다. 광복이 1945년, 군부 독재를 걷어낸 것이 수십 년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은 지금도 오로지 대학 시절 그 한 줄 이력만으로 정치 권력을 우려먹고 있습니다. 세 사람 모두 교도소 갔다 오셨지만 그중에 두 분은 민주화운동이 아니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부패사범으로 교도소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라는 진작 독립했고 민주화운동은 완성되었는데 이들만 홀로 그 시절 완장을 찬 채 광복된 조국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민주화된 이 나라에서 민주화운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력의 더 고약한 습성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쓴소리를 하면 곧바로 토착외구라는 딱지를 붙여서 상대방의 인격을 매장하는 노릇을 합니다. 이 진영이 오래된 정가의 보도로 사용한 것, 바로 상대방을 칼끝으로 겨누고 매장하는 그런 못된 버릇들입니다. 이제는 같은 무리들 사이에서 바로 이런 칼끝을 목에 겨누고 있습니다. 누가 김대중 노무현의 진짜 적통인지를 놓고 무덤까지 파헤치듯이 서로의 뿌리를 캐고 있는 것이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의 민낯입니다.
조선왕조 시절의 정조 임금에서 김구,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으로 이어진다는 이른바 적통계승론. 이것은 성스럽고 숭고한 혈통을 따지는 북한 김씨 왕조의 백두혈통에 닮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이 400년 전에 왕실 상복을 몇 년 입을지 놓고 나라를 결단냈던 그 당정을 21세기 대한민국 집권 여당이 지금 재현하고 있습니다. 뭐 재개발, 재건축론이니 필연적인 패배의 길이니 하면서 그 근저에서 이 검사의 보안 수사권 논의를 이어가는 것, 이것도 사실은 적통 논쟁의 한 부산물입니다. 능력도 실적도 비전이 아닌 그때 운동권 족보가 지금 민주당 당권의 유일한 자격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정당에서 나라의 미래를 논하는 정치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미 끝난 과거의 투쟁 서사를 영구 기득권의 방패막이로 삼는 이 낡은 정치, 끝까지 심판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로막는 운동권 족보노름, 이 운동권 귀족들, 우리 국민들이 언제까지 이들의 등살에 밀려야 합니까? 다른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는 서울 서부지방법원 집행관으로부터 특별 송달 우편물을 받았는데, 놀랍게도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당의 권성동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1억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었는데 전재수를 제대로 수사하는 수사기관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이미 형사고소를 당해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이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것도 모자라서 또 민사소송을 이렇게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장을 받았는데 손해배상금을 1억 원을 내라, 이런 내용입니다. 전재수 의원이 지난 선거에서 돈을 많이 썼는지 1억 원을 청구를 했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이 변호사 비용이 별로 들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에게 소송을 해와도 제가 직접 대응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요즘 소장 쓸 시간도 많기 때문에 별로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전재수 부산시장을 수사할 수사기관이 제대로 없어서 전재수가 공소권 없음을 통보받았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보안 수사권도 없으면 결국 이게 힘있고 권력있고 이른바 빽 있는 사람만 살판나는 세상 아닙니까? 재판은 3심제도 모자라서 4심제를 도입한다면서 수사는 보안 수사도 못하게 뺏는다. 이건 누구 좋으라고 하는 일입니까? 피해는 저 같은 사람만 볼 겁니다. 이 국민들 힘을 모아서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반드시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 공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국가의 기본은 존재하고 있을까요? 올림픽 공원에 모인 우리 청년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그 푸른 잔디와 쉼의 공간이 왜 이렇게 힘든 투쟁의 광장이 되었는지 참으로 무거운 심정입니다. 청년 세대들이 외치는 구호는 거창한 이념이 결코 아닙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기본이자 생명줄인 나의 참정권을 돌려달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절규입니다. 44일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고 있지만 이 사태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주체들의 비겁한 외면에 대해 점점 더 분노하게 됩니다. 내 자식의 눈물에는 가슴 아파하면서 내가 살고 있는 나라의 공정과 상식을 바로잡겠다고 뜨거운 광장에 주저앉아 절규하는 우리 젊은 세대들을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책임자들은 역사의 서리빨 같은 심판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올공을 외면하는 것은 청년 몇 명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외면하는 것이며 우리가 피 흘려 지켜온 민주주의의 가치를 통째로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청년들이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인 투표의 가치를 의심하게 되고 박탈된 참정권을 지키기 위해 직접 광장으로 뛰어나와야 하는 이 상황 자체는 이미 국가의 총체적 실패이자 책임입니다. 청년들에게 투표하라고 손 내밀 때는 언제고 정작 그들이 던진 표의 가치와 공정성을 지키는 일에는 왜 이토록 뻔뻔한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던진 표가 온전히 내 뜻대로 반영되는지 의심해야 되는 나라, 내 목소리가 국가 시스템에 의해 가로막혀 있다고 느껴야 하는 이 현실은 명백한 국가의 직무유기이자 정치권의 책임입니다. 여당은 더 이상 뒤로 숨지 마십시오. 청년들의 정당한 요구를 침묵으로 일관하며 시간이 흘러 잊혀지기를
기다리면 안 됩니다. 국가는 빨리 청년들의 절규에 대답해야 합니다. 우리 당 역시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각자 스스로의 양심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정치의 본질은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국가의 신뢰를 복원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참정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의혹이 단 1%라도 존재한다면 정치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이미 신뢰를 잃은 사법체계와 정부 기관을 완전히 배제한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특검을 통해 무엇이 진실이고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낱낱이 파헤쳐 청년들의 분노를 풀고 다시는 참정권이라는 국민의 기본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쐐기를 박아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올공에서 울려 퍼지는 청년들의 기본적 목소리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특검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합니다. 참정권이 온전히 지켜지고 무책임한 국가가 응답할 때까지 단결된 힘으로 끝까지 싸워야 할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들께서 지금은 외로우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당원과 함께 여러분의 공정과 정의를 향한 길에 늘 함께 서 있겠습니다. 내일이 제헌절입니다. 헌법 질서를 확립한 날입니다. 헌법 질서가 무너진 현장 올림픽 공원에서 내일 하루를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